교착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스레드가 자원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 자원들은 하나의 스레드가 운영체제에게 그 시스템의 자원을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나 프린터 필요해, 나 메모리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자원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면 그 요청이 있는 즉시 시스템에 의해서 할당을 해줄 수 있으면 할당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해당하는 자원을 이미 다른 스레드가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 요청을 보낸 스레드에게 즉각적으로 할당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 프린터 필요해 라고 했는데 프린터를 다른 프로세서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겠죠. 그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프린터라는 자원을 다 쓰고 나서 해제해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스레드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자원을 대기하고 있다가 요청한 자원에 대해 할당을 받게 되어지면 해당하는 자원을 충분히 사용을 할 것이고,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자원 사용을 다 끝마쳤다라는 과정으로 할당받은 자원에 대한 해제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프로세스가 해당하는 자원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겠죠.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전용의 자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수의 자원을 다수의 프로세스가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공유 자원들을 적절하게 요청하고 사용하고 해제해주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운영체제는 스레드들이 자원을 요청을 했을 때 그 자원들을 할당해줄지 말지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자원 할당과 해제에 관련한 상황들을 기록하고 또 그 기록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확인을 해서 자원들을 스케줄링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착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공유 자원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 스레드에 의해서 동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스레드가 내부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자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자원을 서로 다른 스레드들이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자원이나 하드웨어 자원들을 그저 하나의 스레드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스레드가 동시에 사용하려 하면서, 특히 작업 수행을 위해서 여러 자원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스레드가 여러 자원을 동시에 필요로 할 때 그 스레드에게 한 번에 자원 하나씩 순차적으로 할당되어지는 운영체제의 정책에 의해서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어떤 특정 스레드에게 할당되어진 자원은 현재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스레드가 자원을 해제해주기 전까지는 다른 스레드에 의해 강제로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징 역시 교착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조건은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되어질 때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4가지 조건 중 하나가 이루어지면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조건이 모두 다 일어나야지만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상호 배제라는 조건이 있는데, 병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최소 하나 이상의 자원을 비공유 모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비공유 모드다라는 것은 다른 프로세스와 동시에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모드로 점유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프린터 같은 경우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프린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프로세스들은 그 프린터를 통해 일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겠죠. 물론 작업이 끝나면 다른 프로세스들이 그 프린터를 할당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내 처리가 모두 다 끝날 때까지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점유할 수 없도록 사용하는 그런 모드를 비공유 모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점유하면서 대기하는 hold and wait라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최소한 자원 하나를 점유한 채로 그냥 그 자원만 있어서 일을 쭉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교착 상태가 발생되지는 않겠죠. 한데 내가 자원은 하나 획득을 했는데 일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의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추가의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추가의 자원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된 자원을 해제해 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문제는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도 자원을 하나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또 대기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선점 조건이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할당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자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선점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가의 자원이 필요한데 그 추가의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원을 선점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즉 뺏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교착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뺏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해당하는 자원을 스스로 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 교각에 대한 예를 비유로 들어봤는데 그 교각위가 어느 한순간에 한 방향의 자동차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상호 배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분홍색 쪽의 차이던 파란색 쪽의 차이던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의 차만 교각위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앞에서 데들락이 발생한 그림을 보면 자동차가 교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길을 한쪽 차량이 온전히 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 차 입장에서 교각의 반만큼 점유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반도 획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나머지 반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홍색 차에 획득되어져 있는 그런 자원인 것입니다. 즉 현재 교각 위에 있는 두 차량들은 각각 교각의 반만큼을 점유하면서 상대방이 나머지 자원도 해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세 번째 비선점이라는 조건은 파란색 자동차 입장에서 분홍색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는 교각을 선점할 수 있다면, 파란색 자동차가 분홍색 차를 들어다가 교각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점할 수 있는 거죠. 분홍색 차가 점유하고 있는 교각의 나머지 반쪽을 얻어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프로세스에게 점유되어진 자원을 선점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라고 하면 교착 상태에 있느냐? 아닐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분홍색 차량 뒤로 자동차들이 더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분홍색 차가 후진해서 양보해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조건인 순환 대기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져야지만 교착 상태가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요 아래쪽에 보면 P0부터 P3까지 4개의 프로세스가 있는 상황에서 R0부터 R3까지 4개의 자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P0 프로세스는 현재 R0라는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R1이라는 자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R1의 자원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원 할당을 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R1이라는 자원은 이미 P1이라는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 있고, P1이라는 프로세스가 일을 쑥 다 진행하고 R1을 해제해주면 바로 획득할 수 있겠지만 P1 역시 일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R2의 자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 R2라는 자원은 P2에게 이미 할당되어 있고, 역시 P2도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R3라는 추가의 자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R3는 이미 P3에게 할당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앞선 세 가지 조건들이 다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면 P3가 일을 수행을 하고 R3를 해제해주면서 순차적으로 자원들의 대기들이 풀려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R3라는 자원을 획득하고 있는 P3는 추가로 R0라는 자원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R0는 누가 갖고 있어요? P0가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누군가가 자원을 양보해주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해제해주기를 무한히 기다려주는 바로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순환해서 대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뺏어올 수 있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가지고 있지 않고 양보를 해준다라든가 한다라고 하면 교착 상태는 사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뒤에 가서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결책들이 이런 조건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제안들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그림처럼 이런 교착 상태들을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자원 할당 그래프라는 것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자원 할당 그래프는 정점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정점들은 앞서 살펴봤던 그림처럼 이 그림이 일종의 자원 할당 그래프의 계략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이에요. 정점들은 프로세스들의 집합 P와 자원들의 집합 R로 구성되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N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M개의 자원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각각의 정점과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들은 요청 간선과 할당 간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프로세스에서 자원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요청 간선이에요. I번 프로세스가 J번 자원을 요청한다라는 것이고 그 요청에 따라서 자원이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졌다라고 하면 할당 간선을 통해 방향이 반대이죠. J번 자원은 I번 프로세스에게 할당됐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몇 개의 예를 봅시다. 보통 프로세스는 원 안에 기술을 하게 될 것이고 자원들은 사각형 안에 표현이 되어질 것이에요. I번 프로세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PI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자, J번 자원을 위해서 RJ라고 사용을 할 것인데 하나의 자원 안에 좀 더 정확히 따지면 하나의 자원 유형 안에 RJ라는 자원 유형이 프린터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스템에 프린터가 4개가 부착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대형 출력 시스템이라서 동시에 출력할 일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출력 장치를 연결했다라고 하면 현재 어떤 프로세스인가 프린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이 4개의 프린터 중에 어느 하나를 할당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4개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4개의 구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원 유형 RJ를 이렇게 사각형 안에 점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각형 안에 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의 자원만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청 간선은 프로세스가 자원 유형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I번 프로세스가 J번 자원에게 프린터 하나만 배정해줘 라고 요청을 해준다라고 하면 현재 자원 유형에서 가지고 있는 4개의 자원 중 어느 한 자원을 특정 프로세스에게 할당해주는 과정으로 1번 프린터를 I번 프로세스에게 할당하겠다라는 형태로 저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 할당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착 상태 발생 여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앞서서 살펴봤듯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순환 대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런 자원 할당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포함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반면에 사이클이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면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선 그림을 보면 현재 프로세스 집합 P는 1, 2, 3 3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자원 유형들은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자원 유형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어떤 자원들의 집합인 거죠. 같은 형태의 자원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놓은 것이에요. 자, 간선들의 집합 중에서 현재 요청 간선 같은 경우는 P1이 R1을 요청하는 것이고 P2가 R3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할당 간선은
R1은 P2에게 할당되어 있고 R3는 P3에게 할당되어 있고 역시 R2는 하나는 P2, 하나는 P1에게 할당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프로세스 P1은 현재 R2라는 자원을 하나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R1이라는 자원을 하나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자, 프로세스 P2는 역시 R2라는 자원 하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R1이라는 자원도 점유하고 있어요. R1과 R2를 다 점유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R3라는 자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P3라는 프로세스는 R3라는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자원은 없는 것이죠. R4라는 자원 유형은 현재로서는 누구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자원인 것입니다. 얘는 교착 상태가 일어날까 아닐까 살펴볼 수 있는데 R2는 P1에게 할당되어 있고 P1은 R1을 추가로 요청하지만 R1은 다시 P2에게 할당되어 있어요. 이 P2가 새로운 R2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사이클이 형성되진 않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여기가 끊기잖아요. 대신 R3를 요청하기는 해요. 하지만 역시 사이클이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P1이나 P2는 자원 할당이 안 되어져서 대기하고 있지만 P3가 언젠가 획득하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이를 다 처리하고 R3를 해제해주게 되면 P2는 R3를 할당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역시 P2 입장에서 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획득이 되어졌으니까 이를 다 수행하고 나서는 모든 자원을 다시 반납하겠죠. 그러면 P1도 R1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자원 유형들이 단 하나의 인스턴스들만 가지면 단순히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교착 상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선 그림처럼 각각의 자원 유형들이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이클이 없으면 교착 상태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이클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자원 유형 안에 다른 자원들이 있고 그것이 해제되어진다면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앞선 예에서 보면 역시 3개의 프로세스와 4개의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11쪽에서 봤던 그래프와 다르게 요 요청 간선이 하나 추가되고 있어요. 현재 P3라는 프로세스가 일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는 추가의 자원이 필요 없었었는데 현재 R2라는 자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R2 하나는 P1에게 하나는 P2에게 할당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자원을 해제해 주기 전까지는 새로운 자원을 할당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얘는 R1이 필요하고 얘는 R3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R3는 P3에게 할당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R2는 P1에게 점유되어진 채로 P1은 R1이 필요하고 R1은 P2에게 점유된 채로 P2는 R3를 필요로 하고 R3는 P3에게 점유되어진 채로 P3는 R2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R2 입장에서는 자원이 2개 있다 보니까 현재 P1이 점유하고 있는 자원은 순환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얘는 순환 구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해제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P2가 점유하고 있는 R2라는 자원은 역시 진행되기 위해서 P2는 R3라는 자원이 필요한데 R3는 P3에게 점유되고 있으니까 역시 이 부분도 순환고리가 만들어져서 R2가 2개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2개의 자원 어떤 것도 할당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P2나 P1이 이를 끝마쳐야 되는데 그 P2나 P1이 이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P3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해제되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시스템은 교착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11쪽의 그래프에서는
사이클이 없었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인 것이고,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는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사이클은 있으나 교착 상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4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2개의 자원이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P1 프로세스는 현재 R2 자원 중 하나를 할당받았고 추가로 R1이라는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R1 자원 하나는 P2에게, 하나는 P3에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당해 줄 수 있는 자원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P2는 추가의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P3는 추가의 자원이 필요한데 R2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R2 중에 하나는 P1에게 하나는 P4에게 할당이 되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자원 유형이 하나의 자원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상태는 바로 교착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데 지금은 R1도 R2도 각각 2개씩의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서 보면 R1은 2개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한 자원을 P2가 갖고 있어요. 이 P2는 추가의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을 수행을 하고 나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R1을 해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R1을 해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P1은 P2가 해제한 자원을 획득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혹은 R2라는 자원 역시 하나는 P4가 할당받고 있는데 P4도 추가의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나서 끝마쳐주면 역시 자원을 해제해주게 되고 해제된 자원은 P3에게 할당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P2가 먼저 끝날지 P4가 먼저 끝날지에 따라 P1이 먼저 수행할지 P3가 먼저 수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이 순환고리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그에 따라 교착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자원할당 그래프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교착 상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자원 유형마다 자원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하나라도 여러 개의 자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추가의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가 현재는 할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의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프로세스가 그 수행을 끝마치고 할당받은 자원을 해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앞에 나온 것처럼 그런 추가의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로에 대해서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져서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자원마다 인스턴스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모든 자원 유형마다 자원들이 하나 정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교착 상태라는 것은 현재 프로세스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